21,990잔, 1초당 팔리는 코카콜라의 숫자다. 콜라는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에 의해 탄생했다. 코카나무의 잎과 콜라나무의 열매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코카잎은 코카인을 만드는 그 코카잎이 맞다. 그래서 초창기 콜라에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었다. 당시 미국에선 탄산수에 아편이나 코카인을 섞어서 파는 게 흔한 일이었다. 환각 성분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남북전쟁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던 미국인에게 이러한 음료들이 인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카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업소용 콜라는 업소에서만 팔지 않아도 된다. 흔히들 업소용 콜라의 세금이 싸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팔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소용과 마트용의 세금은 완전하게 똑같다. 그리고 마트에서 업소용 콜라를 팔아도 전혀 불법이 아니다. 콜라 회사는 콜라를 대량 소비하는 치킨이나 피자 프랜차이즈에게 마트보다 싼 값에 콜라를 제공한다. 따라서 치킨 업체가 콜라를 마트에 되팔렘을 하게 되면 콜라 회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큼지막하게 업소용이라고 박아놓은 것이다. 코카콜라는 인물이 아닌 소비재로서는 최초로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다. 그 이유는 바로 독특한 모양의 병 때문이었다. 흔히들 코카콜라 병을 컨투어 병이라고 부른다. 컨투어 병이 만들어진 이유는 짝퉁 때문이었다. 20세기 초 코카콜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스펠링은 C에서 K로 바꾼 코크까지 다양한 짝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코카콜라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병 디자인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500의 상금을 내건 공모전에서 우승한 것은 유리공장 디자이너였던 알렉산더 사무엘슨과 그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처음에 콜라 열매를 본떠 병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뒤져도 콜라나무 열매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도서관 사서가 추천해진 코코아 열매를 본따 병을 만들었다라는 카더라가 전해진다. 비록 카더라지만 초창기 콜라병과 코코아 열매를 비교해보면 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코카콜라는 즉각 이 병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냈고 짝퉁 콜라들이 따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참고로 콜라병에 붙여진 공식 이름은 조지아 그린이다. 콜라가 탄생한 조지아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다고 한다. 마릴린 먼로 작품으로 유명한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도 즐겨 그렸다. 그가 코카콜라를 주제로 남긴 작품은 15개 남짓. 그 중에서 62년에 그린 이 코카콜라 작품은 크리스 경매에서 약 688억에 팔렸다. 코카콜라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가 뭐래도 펩시콜라다. 펩시콜라의 원래 로고는 코카콜라와 비슷한 필기체였다. 하지만 코카콜라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로고 교체를 시도했고 1945년 음양을 상징하는 동양의 태극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의 로고를 만들었다고 한다. 때문에 태극기를 본따서 펩시 로고를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네이버 피셜이므로 국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보에 하도록 하자. 80년대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본격적인 콜라 전쟁이 벌어진 시기였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극한의 디스전을 주고받으며 너 죽고 나 죽는 엘리전을 보는 듯한 개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코카콜라가 진짜로 망할 뻔한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1985년 뉴코크 사건이다.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고 주가마저 곤두박질 치던 코카콜라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99년간 지켜오던 레시피를 버리고 새로운 레시피를 이용해 뉴코크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뉴코크를 먹어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간 단맛이 더해져서 펩시와 비슷한 맛이었다고 한다. 출시 전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레시피였기 때문에 코카콜라 경영진들은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뉴코크를 출시한 당일부터 코카콜라의 항의 전화와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존 콜라를 마실 수 없다는 불안감에 콜라 사재기를 하는가 하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났다. 그야말로 미국 전체가 코카콜라에 대한 분노를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코카콜라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뉴코크가 출시된 지 정확히 79일 만에 기존의 콜라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한 코카콜라 클래식을 재출시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코카콜라에게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가져왔다. 코카콜라의 충성 고객들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코카콜라와 펩시의 라이벌 싸움은 코카콜라의 승리로 기울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코카콜라의 적은 펩시가 아니다. 바로 탄산음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겨울이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사람들에게 콜라를 먹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차에 생각해낸 게 산타클로스였다. 당시 산타클로스는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없었고 나라와 시대에 따라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제각각이었다. 코카콜라는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든 썬드블롬에게 산타클로스를 그려달라고 요청했고 썬드블롬은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어 1920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선 콤비콜라, 파리로콜라, 탁시콜라 등이 코카콜라의 대항마로 출시됐었다. 이들 콜라의 대부분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뽕 마케팅을 펼쳤지만 결국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지는 못했다. 특히 탁시콜라는 수정가에 탄산을 주입한 신토부리 탄산 음료라는 것을 강조하며 30, 40대를 타겟으로 삼았다. 세계 최초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탄산 음료라는 충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탁시콜라는 탁시콜라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폭망했다. 현재는 보리와 콜라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컨셉의 맥콜만이 유일하게 국산 콜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수많은 경쟁 제품들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만 빼고 말이다. 90년대 페루에서는 노란색이 특징인 잉카콜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코카콜라가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1위를 뺏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잉카콜라를 그냥 사버린 것이다. 현재 코카콜라는 잉카콜라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폭발한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런데 일반 콜라보다 다이어트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폭발이 더 크게 일어난다. 멘토스는 콜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 이산화탄소가 쉽게 분출되도록 만들어준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이 현상을 더욱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콜라가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